저는 360도 드론은 처음입니다. 드론까지 갈 것도 없이 사실 저 360도 촬영 시스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싫어해요. 그 특유의 느낌이 저한테는 전혀 감흥 없거든요. 편집은 또 얼마나 귀찮습니까? 지금까지 인스타360 제품도 4-5개 정도는 써본 것 같은데 매번 아쉬움이 더 컸고, 그래서 이번 안티그래비티 A1도 또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브랜드 눈치 안 보고 제 맘대로 리뷰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할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담스럽습니다. 360도 드론 날려본 적 없는 생 초짜가 이 기계를 만나면 어떤 사단이 나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유튜브로 기본 세팅 영상 하나 보고 바로 준비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고글, 배터리를 목에 걸어야 하더군요. 이거 없으면 고글 안 켜집니다. 그리고 기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작고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컨트롤러 손에 쥐고 드론 전원을 켭니다. 버튼을 연속으로 3번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고 배터리 잔량은 터치로 확인됩니다. 와, 화면이 이렇구나. 오. 먼저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시력 교정을 해주고 화면에서 시키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업데이트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중간에 한번 멈춰서 다시 진행했습니다. 지금 기기 업데이트를 하는 중인데 안티그래비티 A1은 세트 구성이 6종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스냅샷 번들을 선택했는데 보면 잡다한 거 떠나서 표준 번들은 배터리가 하나고 스냅샷 번들은 배터리가 3개입니다. 인피니티 번들은 대용량 배터리가 3개예요. 근데 대용량 배터리를 쓰게 되면 249g을 초과합니다. 때문에 면허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약 없이 날리려면 현실적으로 스냅샷 번들과 이거 얼티밋 경량형 번들,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표준 번들은 배터리가 하나라서 탈락이고요. 업데이트가 끝났고 생각해보니 영상 만들기도 전에 드론이 사망하는 불상사 예방을 위해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로 합니다. 처음 접하는 시각적 비주얼이라 두근두근 신기했습니다. 오, 이렇게 하는 거야? 어우, 어색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금방 익숙해지겠는데? 뭐야. 그렇게 약 20분 뒤 아우, 멀미나. 그렇게 멀미를 했습니다. 메스꺼움이 한 3시간 정도 갔어요. 네. 이후 한 열흘 정도 방치. 그러다가 대망의 첫 비행. 다음날 또 다음날 조금 쉬었다가 4번째 비행.
지금까지 드론을 날린다는 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비행, 그리고 하나는 촬영. 비행을 잘 하려면 조종에 집중해야 했고, 촬영을 잘 하려면 구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둘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는 건 결국 숙련도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타협을 해왔는데, 이 안티그래비티 A1은 이 전제를 깨버렸습니다. 이게 이 360도 드론의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드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드론 카메라처럼 어디를 찍을지 고민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냥 띄우면 그 공간을 전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안에서 원하는 장면을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촬영을 하면서 뭐 지금까지 이 구도가 맞나? 라는 고민이 사라지고 대신 후반 작업에서 어떤 장면을 쓸까만 남게 됩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움직이는 플랫폼에서. 여기에 비전 고글을 통한 몰입형 비행, 그립 컨트롤러 기반의 직관적인 조작, 첫 비행 전 걱정이 무색할 만큼 이 컨트롤러 조작은 무척 쉬웠고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버린 게 바로 이 안티그래비티 A1입니다. 제품을 볼 때 스펙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건 센서가 몇 인치냐, 몇 K냐, 비행 시간이 몇 분이냐, 그런 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컨텐츠 제작 방식을 바꿔주는 장비입니다. 기체 본체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인비저블 드론 기술로 공간을 유영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드론. 기존 드론은 조종자가 시점을 선택하고 구도를 잡는 구조였습니다. 어디로 이동할지, 어떤 타이밍에 어느 방향으로 찍을지까지 전부 일일이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조종 실력이 곧 영상 퀄리티로 이어졌습니다. 안티그래비티 A1은 조종과 결과를 분리해버립니다. 조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결과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실시간 판단의 중요도가 줄어들고 대신 사후 선택의 폭이 비약적으로 넓어집니다. 한마디로 촬영 단계에서는 고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해야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안티그래비티 A1은 이 제작 방식의 파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촬영 도구입니다. 좋은 영상을 더 쉽게 만들게 해주는 것, 촬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신 어떤 장면을 쓸지 선택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드론입니다. 이 제품은 상하로 배치된 듀얼 렌즈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각 약 1.28분의 1인치급 센서로 8K라는 고해상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왜 앞뒤가 아니라 위아래인지 찾아보니까 바로 인비저블 드론 구현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하 180도 이상을 커버하는 어안 렌즈 2개가 만나는 사각지대의 기체를 위치시켜서 스티칭 라인이 기체를 교묘하게 가리면서 영상에서는 드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물리 구조를 만든 거죠. 무게는 249g. A1의 또 다른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접이식 랜딩 기어입니다. 드론을 켜면 자동으로 내려오고 비행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접혀 들어갑니다. 하단 렌즈가 바닥면에 직접 닿아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비행 시야에 랜딩 기어가 걸리지 않도록 한 설계입니다. 내구성과 유지 구도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이 드론은 교체형 렌즈 구조입니다. 360도 렌즈는 툭 튀어나온 구조라서 파손 위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렌즈가 파손되거나 기스가 나면 사용자가 직접 간편하게 렌즈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렌즈 파손으로 전체 수리를 맡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안티그래비티 A1은 기존의 원격 조종과는 많이 다릅니다. 내가 드론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이 드론으로 전송되는 1인칭 시점의 경험에 가깝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즉시 드론의 시야가 따라오는, 내 시선이 곧 드론의 카메라가 됩니다. 이 드론에 내장되어 있는 연습 비행에서는 제가 멀미가 났었는데 직접 나가서 드론을 날리면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기존 조이스틱 운영 방식이 게임과 비슷했다면 이건 직접 운전하는 느낌입니다. 가고 싶은 방향을 컨트롤러로 가리키고 트리거를 당기면 드론이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휠을 돌려서 부드럽게 패닝을 하거나 버튼 하나로 고도를 유지하는 과정이 본능적이어서 기계 조작에 서툰 사람도 5분이면 비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종 모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프리모션 모드는 입문자를 위한 보호막입니다. 궤도샷, 수직 상승, 측면 비행 같은 무빙을 컨트롤러 제스처만으로 수행합니다. 드론이 스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조종자의 실수를 보정해주기 때문에 조종 난이도를 낮추면서도 몰입감을 올려줍니다. FPV 모드는 좀 더 숙련된 사용자를 위한 모드인데, 손의 꺾임과 움직임이 드론에 반영돼서 좁은 공간을 통과하거나 역동적인 롤링을 시도할 때 최적화된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조종 난이도는 낮아졌는데 비행 몰입감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거. 고글을 통해서 내가 공중에 떠 있다는 감각적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주기 때문에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 주고요. 물론 조이스틱 컨트롤처럼 세세한 정밀성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촬영만 놓고 봤을 때는 조종에 신경을 덜 쓰는 만큼 결과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조이스틱 리모컨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티그래비티 A1은 360도 전방위 장애물 감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정 방향이 아닌 전체 공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종사의 시선과 관계없이 장애물을 감지하고 멈춰섭니다. 여기에 스카이패스 기능을 활용하면 장애물을 회피하면서도 조종사가 지시한 경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고글과 기체 간의 전송거리는 최대 10km까지인데 실제 사용에서는 장애물이나 전파 간섭, 기상 조건에 따라서 거리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는 이론적으로 최대치라고 보는 게 맞고 실제 사용에서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끊기면 드론은 즉시 자동 복귀 모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드론을 회수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어시스트라고 해서 고글 안에서 드론의 현재 위치와 북쪽 방향을 그래픽으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종사가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쉬운 비행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티그래비티 A1은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라 공간 전체를 통째로 긁어모으는 기록 장비입니다. 최대 8K 해상도로 전방위 공간을 캡처하는데 360도 영상은 결국 일부를 평면으로 잘랐어야 하는데 그때 원본 해상도가 낮으면 결과물의 디테일이 무너지게 되죠. 때문에 8K는 360도 영상 촬영에서 큰 장점 중 하나고 같은 원본에서 세로형 컨텐츠, 가로형 컨텐츠, 시네마틱 구도까지 전부 한 번의 비행으로 서로 다른 앵글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서 효율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드론은 이미 모든 방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는 그저 안전하고 역동적인 비행 경로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저기서 옆을 좀 더 찍을 걸 하는 이런 후회는 이 시스템 앞에서 무의미해집니다. 이미 찍혀 있으니까요. 자, 8K로 공간 전체를 담아왔다면 이제 그 데이터를 결과물로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보통 360도 촬영은 편집이 어렵고 귀찮다는 인식이 강하죠. 제가 그런데 A1은 그 복잡한 과정을 AI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크게 단축시켜 줍니다. 편집 시 화면을 돌리기만 하면 시점이 바뀝니다. 전방을 보다가 순식간에 탑뷰로 전환하거나 기체를 360도 회전시키는 효과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 트래킹 기능을 켜서 자동차나 동물이나 사람 이렇게 지정하면 AI가 해당 피사체를 화면 정중앙에 고정한 채 영상 전체를 구성합니다. 드론이 어떤 방향으로 비행했던 상관없이 카메라는 피사체만을 응시하는 추적샷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편집 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건 촬영에서 편집까지의 시간 단축입니다. 현장에서 촬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편집을 돌린 뒤에 도착하면 SNS에 최적화된 비율로 즉시 업로드가 가능해서 편집 툴과 씨름하는 대신 다음엔 어디 가서 날릴지에 대한 고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 거죠. 컨텐츠 제작의 속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안티그래비티 A1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전원 방식을 제한합니다. 보면 표준 배터리는 249g 이하라는 초경량 무게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가볍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지만 8K 360도 촬영의 전력 소모를 감안하면 실제 체감 비행 시간은 20분 내외입니다. 대용량 배터리는 저는 사용해보지 못했지만 표준 배터리로 규제의 자유를 누릴 것인지 대용량으로 촬영에 여유를 가질 것인지 선택하는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레벨 5 강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요. 레벨 5의 바람은 쉽게 말해서 우산 쓰기 어려운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 바람까지는 모르겠고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 해안에서 비행할 때 강풍 경보가 몇 번 떴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부나 보네. 이거 첫 비행인데 이거 괜찮을란가 모르겠네. 그래도 드론 컨트롤에는 별 문제 없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환경에 던져 넣는 건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열이나 장시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그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날려보면서 이슈가 생기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방수 설계가 아닙니다. 비나 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 장비를 실제로 쓴다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드론이 왜 편하다고 느껴지는지 이 과정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기존 드론은 비행 전에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조종기 연결, 신호 상태 확인은 기본이고 촬영을 위한 카메라 각도, 구도, 촬영 계획까지 미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티그래비티 A1은 이 과정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비전 고글을 착용하고 그립 컨트롤러를 연결하면 바로 비행 준비는 끝납니다. 카메라 각도를 계획하거나 구도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기존과 방식의 변화가 확실히 차이나게 되고 비행을 시작하면 흐름은 더 단순해집니다. 방향을 지정하고 이동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어디로 갈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드론처럼 카메라를 돌리거나 구도를 유지하거나 피사체를 프레임 안에 넣으려고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간을 따라서 이동하면 됩니다. 촬영은 이미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행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촬영 중에 생기는 가장 큰 차이는 재촬영 개념입니다. 기존 드론은 구도가 틀어지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찍어야 되는데 이 구조에서는 거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전체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행 안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비행으로 여러 개의 결과물이 확보되는 거고 촬영이 끝나면 바로 편집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영역이 되겠죠. 어떤 장면을 쓸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갈지, 어떤 움직임을 만들지, 프리프레임을 통해서 시점을 이동시키고 기본 무빙을 만들고 필요하면 AI 트래킹으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만드는 게 아니라 고르는 방식이라는 거죠. 작업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준비는 단순하고 비행은 직관적이고 촬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편집은 선택 중심으로 그리고 결과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비행 시작부터 최종 결과물 업로드까지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버려지는 시간과 에너지가 대폭 줄어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안티그래비티 A1이 주는 진짜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사야 할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먼저 독보적인 컨텐츠를 원하는 크리에이터, 특히 숏폼과 롱폼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리프레이밍 기능은 제작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FPV 입문자 혹은 조종 스트레스가 큰 분들, FPV의 박진감은 유사하게 즐기고 싶지만 수십 번의 추락과 복잡한 세팅이 두려운 분들에게 안티그래비티 A1은 가장 완벽한 타협점입니다. 그립 컨트롤러와 장애물 회피 시스템이 조종자의 실수를 기술적으로 커버해 주니까요. 반면에 드론 조종의 손맛을 즐기는 분들, 두 개의 스틱을 세밀하게 조종하면서 기체와 물리적인 스릴과 성취감을 즐기는 분들은 안티그래비티 A1의 직관적인 제어 방식은 오히려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로그 혹은 로우 화질로 후반 색보정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8K라고는 하지만 360도 영상을 펼친 거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크롭하면 단일 렌즈를 가진 고사양 드론의 선예도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안티그래비티 A1은 어떻게 찍을까라는 기술적 고민보다 무엇을 보여줄까라는 본질적인 창의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드론입니다. 장비는 결국 도구일 뿐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어떤 도구는 그 도구를 쥐는 사람의 상상력 크기 자체를 키워주기도 합니다. 이 A1이 바로 그런 장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늘은 더 이상 정면만 비추는 사각형이 아닙니다. 360도 전방위로 열린 새로운 시야로 여러분만의 영상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리뷰가 여러분의 장비 선택에 확실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마랑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